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감소가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러한 인구 감소는 더불어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인구 감소로 인해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인구 감소를 주제로 부동산과 관련 지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우리나라는 최근 일본을 추월해서 인구 감소가 가장 심한 OECD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일본을 추월한 것은 2020년 통계를 통해 확인되는데요. 2020년 일본의 출생자 수는 대략 84만 5천 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는 2019년에 비해 약 한 3% 정도 감소한 수치였대요.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출생자 수는 27만 2천 명이 좀 넘는데요. 이는 2019년에 비해 무려 10%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무려 1년 만에 10%가 넘게 감소한 거죠. 따라서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감소가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는 출생률의 저하와 노령화가 진행되는 것이 큰 원인인데요. 이에 따라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더불어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인구 감소로 인해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해 불필요한 부동산이 늘어나면서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이 무너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인구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주거 공간이 부족해지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반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잘 아시다시피 대도시와 같이 주거 공간이 한정된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죠. 이게 바로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모든 지역에 고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특징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세종시와 주요 광역시 그리고 특히나 서울과 수도권이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고 경제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죠. 이에 따라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점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다른 지역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해 왔어요. 반면에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와는 달리 집값이 크게 오르지 못한 지역들이 많고요. 구도심들 위주로 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지역 간의 집값 격차가 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인구 감소가 현재와 같이 가팔라진다면 집값 격차는 지역별로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인구 감소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인구 감소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면 집값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는 각 지역의 시장 구조와 수요 공급적인 상황, 그리고 경제활동 수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 활동력이 저하되는 것이 주요 원인인데요. 일자리와 교통, 문화시설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서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세대의 주거 이동은 고용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는 바로 지역 발전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나타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요가 줄게 되면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주택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요. 집값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 부족 문제라든가 더불어 고령화가 가속되는 지역에서는 고령층의 주거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최근 몇 년간 대도시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이러한 인구 감소와 인구 이동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적절한 규제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임대료 제한 등의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요. 또한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대한 지원 정책, 그리고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산업 분야 유치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공부하는 우리들은 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지역의 양극화, 집값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해야 될 것을 예측해서 되도록이면 중심지 주택을 선택해야 해요.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통과 문화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상급지부터 우선순위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지역은 비용이 높아서 진입 장벽이 높아요.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내 시대에 따라 주요 입지가 아닌 지역의 하급지에 여러 채를 두시는 것보단 단 한 채라도 중심지의 상급지 주택을 매수하시고 그마저도 여유가 없으시면 차라리 시드를 더 모으시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기 수익률이 작아지더라도 대신 안정성을 높이고 실패를 줄이면서 그로 인해 꾸준히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지역의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입지 분석에 눈을 키우셔야 하는데요. 어쨌든 인구 감소의 핵심도 입지고 집값의 핵심도 입지니까요. 꾸준한 공부와 투자를 통해 보는 눈을 기르고 거기에 더불어 경제가 변해가는 흐름까지 익히며 대응하신다면 분명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는 주거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및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예요. 그래서 먼 훗날에 이르려니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인구 감소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앞으로 부동산 선택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인구 감소 문제와 부동산을 연관지어 말씀드려봤어요. 오늘 내용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 잃지 않는 투자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